무조건. 그치. 자, 수직선에서 평면 좌표 2차원 넘어갈 때 달라지는 것은 자, 이제 움직임의 방향이 몇 종류가 된다는 거. 두 종류 되는 것밖에 없고, 그럼 평면 좌표에서 어쨌든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게 자, 미분 쪽에서 기본 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투에서 하던 얘기를 잠깐 해보자. 수투에서 이제 우리가 수직선 얘기를 하면서 자, 위치 함수 ft를 xt를 당연히 미분하면서 뭐가 만들어졌고, 속도 함수 vt가 만들어졌고, 이 속도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서 가속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at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적분을 하기 시작했었고, 자, 적분을 하게 되면 부정적분이 시작될 거니까 적분 뭐가 생길 건데? 상수가 생길 건데, 그 적분 상수가 여기에서 생기는 적분 상수는 촉이 뭐였다? 그치, 촉이 위치였던 겁니다. 그쵸? 촉이 출발은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 가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생긴 속도 함수에서의 적분 상수는 촉이 뭐였습니까? 촉이 속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거에 건너면 안 된다는. 어? 그거 오늘 너네 어차피 증명 못해. 증명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곡선의 길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완강하고 나서 그냥 뭐 추가로 재미있는 요소로 그냥 하나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내신에는 절대 못 나옵니다. 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풀어야겠다. 자,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어쨌든 수투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게 전부 다 1차원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투에서도 자, 지금 속도를 적분하면서 위치 함수는 결정이 되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자, 수투에서도 우리가 수직선에서 움직인 물체의 이동 뭐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자, 이동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속도를 적분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죠. 그치.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자, 그치. 위치에 무슨 양이 생기는 거고 변화량이 생기는 거고, 그럼 이동 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적분했었냐면 력을 적분했습니다. 이게 이동 거리였죠. 그러면 1차원에서는 이 속도에서 속력으로 갈 때 그냥 절대값 씌우면서 속도의 크기를 표현하면 됐는데 부만 달라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랑 속력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 평면 좌표에서 이제 속도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일단 곡선을 그려놓고 가봅시다. 자, 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임의의 점이 좌표 평면상에서 자, X좌표가 FT로 표현되고 자, Y좌표가 GT로 표현되면서 자, 위치 함수가 결정되면 자, 이 순간적으로 P가 움직이는 자, 오른쪽 방향의 성분이 VX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무슨 프라임 T였냐면 F'T. 자,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순간적인 속도가 VY가 되면서 얘가 G'T가 되는 거였고, 그치? 자, 이 속도의 방향성은 여기 있는 이 곡선의 무슨 선의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접선의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왜 접선의 방향으로 뻗어나갔지? 이게 딱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그치? 우리가 대각선 방향 맞네. 그치? 대각선 방향 맞게 나오죠. 여기서 속력을 계산할 때 속도의 크기를 계산하면 어차피 벡터라는 물리량은 크기도 잘 봐야 되지만 무엇도 잘 봐야 됩니까? 방향도 잘 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루트에 vx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인 상태였고, 그럼 이 벡터의 합성 결과에 대한 방향성은 대각선 방향이 되는데 이 대각선의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결국 여기 델타 x와 델타 y가 vx랑 v 뭐가 되는 상태? y가 되는 상태라서 자, 방향성은 vx분의 vy 하게 될 거고 vx는 dt dx dx dt 자, vy는 dy dt 이렇게 표현되는 거였다. 그쵸?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dy 뭐가 될 거라서 dx가 될 거라서 우리 곡선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방향으로 벡터가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미분하면서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는 다 똑같은데 이제 뭐 어디로 넘어왔죠? 적분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런 위치 함수나 속도의 함수를 결정짓는 내용은 여기서 다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가장 다른 지점은 뭐가 될 거냐면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분명히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 1차원에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생겼고 속력을 적분해야만 뭐가 생기는 건데? 이동 거리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동 거리는 분명히 인테그랄 어떤 구간의 시간이 있을 거고 여기에 누구를 적분한다는 개념? 속력을 적분한다라는 개념이겠다. 그치? 이게 무지성으로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럼 여기에 속력이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A에서 B까지 그치 루트에 F 프라임 T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 제곱 dt. 어차피 T에 대한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Vx를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로 바꾸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왜 엄밀하게 가능한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내가 구하는 구도에서 자,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이 어쨌든 시각 A에 대응되는 점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P라는 점이 이동해서 시각 T는 B에 대응되는 점이 존재하게 될 건데 얘가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 길이를 구할 때 결국 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게 쪼개서 더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움직인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봅니다. 그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그려지겠다. 그쵸? 그러면 자, 요 가로 변화량과 세로 변화량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쨌든 델타 X랑 델타 뭐로 표현될 건데? Y로 표현될 건데 그럼 이때 이 곡선의 길이는 결국에는 얘를 무한히 계속 확대해 나가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랑 매우 어떤 상태가 될까? 그치,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곡선의 길이 변화량은 쌤이 델타 L이라고 두고 요 변화량을 델타 S라고 둔다 치면 결국에는 이 델타 X가 0으로 수렴하는 구도가 된다 치면 0으로 수렴한다는 게 굉장히 무한히 많이 잘게 쪼개겠다는 얘기인 거지. 순간적인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 치면 자, 결국에는 이 델타 L과 누가 흡사하게 될 거냐면 델타 S가 비슷해지게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 델타 S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루트에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 가능하니? 그럼 이 델타 X를 우리가 어떻게 둘 수 있는지 봐봐. 자, X쪽으로의 이동 거리인 거잖아. 이동량. 그럼 얘는 X 성분의 속도에다가 델타 뭐를 곱하면 될까? T를 곱하면 되겠다. 그치? 맞아? 그럼 여기는 델타 Y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VY 곱하기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런데 델타 X가 0으로 가니 이 델타 T도 당연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0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그럼 미분인자 누구로 바꿀 수 있냐면 DT라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해가 되니? 그럼 그걸 제곱한 값들이 이렇게 먼저 표현될 수 있는데 자, 극한의 표현 전에 델타 S라는 것은 루트에 그러면 자, VX에다가 이렇게 델타 T가 전체 뭐 되면서 제곱되면서 이렇게 VY에다가 델타 T가 또다시 제곱되면서 표현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 VX라는 표현도 VY라는 표현도 순간적인 속도라서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원래라면 델타 VX 이렇게 적어줘야 돼. 델타 VY라고 적어주는 게 맞는 거고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변화량을 0으로 수렴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 안에 있는 곡선의 길이의 표현이 자, VX제곱 곱하기 DT제곱 더하기 자, VY제곱 곱하기 DT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닐까? 그럼 DT제곱 묶여나가면서 뭐로 변하게 될까요? DT가 되겠지. 그래서 자, 루트에 지금 VX제곱 더하기 VY제곱에다가 자, DT를 곱한 값이 이게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속력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곡선의 길이와 유사한 직각삼각형의 요 짧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짧은 빗변의 길이를 무수히 많이 으악 더하면 결국에는 세세하게 쪼개면 무슨 길이랑 똑같다라는 느낌으로 곡선 길이랑 똑같다는 느낌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그 시각에 대한 지금 적분량이 시각이 시작하는 곳이 몇 초고 A초고 끝나는 곳이 몇 초기 때문에 B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곡선의 길이 L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1차적인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그냥 누구를 적분한다는 생각이면 되냐면 속력의 함수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평면 좌표에서도. 그러니까 수투에서 하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긴 해. 컨셉 자체가.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한번 하러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히 우리가 뭐 공식을 이렇게 뭐 한번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만 해보면 되고 막 애써서 외울 필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죠.
자, 우리 먼저 수직선은 하지 말까? 수직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평면 운동으로 바로 갑시다. 자, 예를 들어 좌표 평면 위에 위의 점 P가 x, y가 x는 sin 세타, y는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대요. T로 가보자.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것도 그냥 그냥 하자. 자, 요런 점 P가 시각 T는 0에서 시각 T는 파이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래요. 자, 무지성으로 간다 치면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루트 vx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t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사인 제곱 t dt. 그럼 그냥 얘는 얼마지? 1. 그럼 0에서 파이까지 1에 대한 dt니까 답은 얼마?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도형이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 x좌표가 sin t로 표현되고 y좌표가 cosine t로 표현되니까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위에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있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t가 되게 만들어주면 사실 x좌표는 무슨 t로 표현돼야 돼요? cosine t. 뭐야? 그럼 x좌표가 cosine t가 아니라 sin t가 됐다는 말은 축과 이루는 각 쪽의 내용이 무슨 축이 기준이 되면 되냐면 그렇지. y축이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길이가 무슨 t가 되는 거고 sin t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길이가 cosine t가 되는 거죠. 이해했니? 그럼 어쨌든 얘는 반지름 1일 원위의 선상을 돌아다닐 거고, 그럼 t가 0일 때는 여기 몇 콤마 몇에서 출발? 0,1에서 출발해서 t가 파이가 되면 요각이 파이가 되는 것까지 쭉 회전하는 거니까 몇 바퀴 도는 느낌으로 반 바퀴 도는 느낌이라서 이 호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이 호의 길이가 반원의 절반이 되는 거 당연한 사실이다. 그쵸? 끝!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계산해도 자,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충분히 정리가 된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 자, 이번에 P의 x, y가 x는 2의 t승의 코사인 t고 y가 2의 t승의 사인 t로 표현된대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치? 자, 이 곡선이 이러한 점 P가 t는 0에서 t는 파이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그냥 손 풀면서 계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중력생한테 여쭤봐. 진짜 어떻게 해요? 여기서 2가 되니까 2분의 2가 얼마? 선생님이 부산 출신. 근데 그냥 적으면서 하더라 보통. 그래서 부산 선생님들 많이 보는. 오히려 부산대가 수학교 서울에 거리 금방 나오죠? 아니. 자, Vx는 뭐가 되고요?
E의 t승에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될 거고 vy가 E의 t승에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가 되니까 뭐 제곱에서 더하면서 E의 2t승 생길 거고 2. 그치? 그럼 2의 2t승에 그렇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가운데 거 날아가면서 2가 남는 거고 여기에 뭐가 씌워질 거다? 루트 씌워진 게 속력이니까 인테그랄 얘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한번 적분을 해주자. 그럼 2의 t승 나가면서 2의 t승에 루트 몇 배 되는 거? 루트 2배 되는 거. 0에서 파이까지. 컷. 그럼 얘는 루트 2에 2의 파이승 마이너스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얘로 만들어진 자치의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느낌일까? 반지름이 루트 2.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해서 1이니까 2의 몇 t승이 돼요? 2t승이 돼요. 그럼 반지름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네. 점점 길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 도형이 있나? 그렇지. 오. 나선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가 x가 r 코사인 t고 y가 r 사인 t면 반지름이 얼마인 곳에서 r인 곳에서 고정된 반지름에서 이 각이 변하면서 점이 이렇게 자치가 원을 만드는 구조였다.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도 이의 무슨 승으로서? t승으로서 바뀐다 이런 느낌이에요. 즉 회전된 양이 이렇게 t만큼 될 때 이 반지름 길이가 이의 t승이 되면서 이 점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거고 그럼 t 값이 0일 때는 각도가 0이 되는 거니까 자 0, 0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할까? 0,1. t에다가 0 넣으면 x좌표는 1 곱하기 1이니까 1, 0 넣으면 0 그래서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한다? 1,0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0초일 때 반지름 길이가 딱 얼마가 되는 느낌? 1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0,1이야 미쳤나 보네. 뭐야 1,0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럼 각이 커지면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걸까? 조금씩 그렇지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반지름 길이도 길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구도니까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서 쭉쭉쭉 가다가 2분의 파이일 때 y축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점점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 암모나이트 느낌으로. 그럼 우리가 구한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시각이 0인 거에서 파인 것까지니까 1,0부터 출발해서 회전된 양이 파이가 되는 것까지니까 x축의 음의 방향과 만나는 지점까지 요 길이가 지금 우리가 구한 요 표현의 길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저 계산할 때 있잖아요. 아니래요. 됐어? 그럼 요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한 컨셉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는, 자, 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 표현은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근데 우리 함수가 매개변수 표현이 많습니까? 음함수가 많습니까? 양함수가 많습니까? 양함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야망. 양함수 위의 점에, 위의 점 P에 대한 자, 곡선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얘기를 해봅시다. 양함수가 y는 무슨 구조? fx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게 0부터 자, 예를 들어서 뭐 1까지 변하는 동안 곡선의 면적은 그냥 적분으로 빨리 계산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 곡선의 길이가 너무 궁금해. 이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양함수 표현이면 이 위에 있는 점이 지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y는 x제곱이라고 표현된 거니까 얘를 무슨 변수 표현으로 바꿔야 될까? 그치, 매개변수 표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매개변수로 바꿀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x를 시각에 대한 함수 t로 두는 거예요. 어차피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동 뭐만 구하면 되니까?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얘를 t로 두든 2t로 두든 3t로 두든 답은 어떻게 나올까?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t가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그럼 y는 매개변수화하면 누구 제곱이 될까? t 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매개변수화한 함수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왜냐하면 이 곡선 위의 x점의 좌표 자체가 시각의 함수랑 함수값이 어떨 거라서 같을 거라서 그럼 0에서 1까지 자, 요거 속도 함수 구하면 되겠네. 1. 속도가 1, 그치? 몇 t이기 때문에 2t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루트에 그치? 1 더하기 4t 제곱에 dt 이렇게 무리함수의 적분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 적분 어떻게 하죠? 근데 1승. 어떻게 하지? 합성된 게 2차식이라서 그치? 2분의 1승으로 두면서 적분할 수는 없죠. 30? 오, 그쵸. 삼각 치환하면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니까. 그럼 이 t를 제곱 빼기 제곱꼴이면 a를 x를 a sin 세타를 이용하기로 했었고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면 뭘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치, a 탄젠트를 쓰기로 했었지. 그럼 여기서 지금 t를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탄젠트 세타로 두고 세타의 범위는 상식적으로 1대1 대응에 대한 범위로. 그치?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에 자, 적분 변수 구간 바꾸면 0 집어넣으면 세타 0부터 자, 1 집어넣으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 곳까지? 2인 곳까지. 탄젠트 세타 근데 2인 곳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변수다. 살짝 수정. 2분의 1로 2분의 수정. 1로. 그럴까? 어쩔 수가 없네. 타협하자. 오, 2분의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1 되는 곳이니까 세타는 몇 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근데 어차피 나중에 치환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루트에 지금 얘가 바뀌는 게 일단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적분 변수 바꾸게 되면 dt가 2분의 1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될 거니까 2분의 1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누구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는 그럼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세타랑 d 곱하니까 2분의 1 겉으로 꺼내고요. 시컨트의 세제곱 세타 d 세타. 아우, 이거 적분해야 되네. 유명한 거 아니지? 너무 싫어. 시컨트 함수 어떻게 적분하지? 해봐야겠는데. 뭐 안다면 시컨트 제곱하자. 내 친구. 이거 시컨트 제곱을 하자. 이거. 뭐 일단 첫 번째 시도해볼 만한 게 제곱 공식.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를 2분의 1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하나 분리하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d 세타. 치환 적분이 되려나? 탄젠트를 치환하면 또 시컨트 제곱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없는 상태네. 안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자, 코사인 3승분의 1로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거 치환해도 삶이 힘들어지네. 이거 아직 못했어. 여기 아직. 아. 시컨트이구나. 탄젠트 시컨트. 선생님 해냈습니다. 아니 해냈습니다. 시컨트 제곱을요. 쫙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그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컨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을 이게 되죠 이제 그걸 분배를 해서 분배를 이제 싹 해주면은 싹 했어요. 시컨트 조각할 수 있잖아요. 시컨트 미분이 시컨트 탄젠트니까
시퀀스가 뭐야? 시컨트 컨텐츠 제곱. 아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잠깐만 나 왜 시키지? 아 타임. 그냥 나 뭐지? 이게 되는 게 맞냐? 잠깐만. 선생님 저번에 저기 했어요. 저한테 이해가 뭐? 다 하는 거 말고 간단한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가보죠. 아야야야야. 그럼 요 앞에 있는 이 정적분이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의 위아래로 코사인을 곱해주면 분모는 1마 사인 제곱분의 분자는 코사인 세타, d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그대로 코사인 세타 d세타가 dt가 될 거니까 얘가 인테그랄 자 적분 구간 바꾸면 0 넣으면 0부터 4분의 파이 넣으면 루트 2분의 1까지 1-t 제곱분의 1dt 이렇게는 되겠다. 그쵸? 얘는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 2차식의 구도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면서 0에서 루트 2분의 1까지 자 t-1과 t 플러스 1의 곱분의 1인 구도의 정적분이 될 거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분의 1 될 거니까 2분의 1 겉으로 꺼내면서 자 얘가 그대로 t-1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어쨌든 이렇게 부분분수로 바꾸면 ln으로 적분이 가능한 게 하나 정리가 된다 치고 자 그러면 시컨트랑 탄젠트 제곱을 곱한 값은 자 얘도 지금 이렇게 바꾼다 치면 얘가 코사인의 3승 세타분의 분자의 그대로 사인 제곱 세타가 있네 사인 세타라고 했어 짜증나 코사인 3승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구나 그래 이게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쉽게 될 리가 없지 기술 마지막 보면 수능이 이걸 넣을 수 있어. 그거는 제발 아니면 유래는 외워야 유래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오면은 힘들게 난 거야. 오래. 안 되네 또 멈춰야 되네 이런 씨 시컨트 함수 저기 적분한 거 가장 간결하게 해석해 오시는 분한테 근데 어차피 그건 반팔찌로 만들어 이러는데. 그거는 여름에는 2주년이 없잖아 1.5주년 고민해 볼게 이게 더러우시니까 연락 100일 다는 시간 제가 여름에 좀 바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신경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다 그 진심이야 민지쌤이 허용하지 않으실 거야 모든 디자인은 지금 민지쌤이 한 거라서 키링부터 시작해서 학원에 있는 굿즈는 민지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일반화되는 개념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y는 f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이러한 양함수 표현에서, 자, x좌표가 a인 지점에서 x좌표가 b인 지점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내가 너무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임의의 점 P의 좌표를 매개 변수화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1번인 거다. 그죠? 그럼 x는 뭐가 될 거고, t가 될 거고, y는 무슨 t가 되냐면 ft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속도 함수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vx가 1, vy가 f't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인테그랄에 자 지금 어차피 시각 t랑 그 다음에 x좌표는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냥 a에서 어디까지? b까지로 가도 되고 그럼 a에서 b까지 여기 있는 속도 함수가 루트의 1 플러스의 f't의 전체 제곱이 자 이렇게 속력 함수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정적분하면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곡선 길이에 대한 공식이 만들어진 느낌인데 이게 a에서 b까지 그럼 루트의 1 플러스에 굳이 t를 쓸 필요 없이 f'x의 제곱에 dx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적분 변수 바꾸면서 그래서 양함수 표현에서는 이런 매개 변수 표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과정들을 앞으로 뭐 하면서 생략하면서 자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자 이렇게 곡선 길이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끝! 자 이렇게 하면 개념은 다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다 배웠고 그렇죠. 종강이긴 한데 계산은 몇 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꽂혔구나. 자 그럼 양함수 표현은 y가 fx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fx가 3분의 2에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2에 자 세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수 위의 점 p에 대해서 위의 점이라고 하지 말자. 이 함수 그래프가 자 x값이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만 표현된다라고 얘기할게요. 이때 함수 fx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쳐보자. 어차피 양함수 표현이다. 그쵸? 그럼 우리가 적분할 것은 자 구간의 시작이 0이고 끝나는 곳이 얼마니까? 3이니까 루트에 자 어차피 1까지는 그대로 들어갈 거고 f'x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f'x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그냥 몇 분의 몇 승으로 두면 좋을까? 그쵸? 그럼 fx가 자 3분의 2에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승이니까 자 미분해버리면서 훅 날아갈 거고 그쵸? 그럼 x제곱 플러스 1에 그대로 2분의 1승이 되겠네. 자 이거 제곱할 거니까 요 자리에 x제곱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서 1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이제 뭐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잠깐만 곱하기 몇 x가? 2x가 어디 갔어? 자 그럼 요거 이제 뭐 하면 된다는 생각? 제곱하면 된다는 거. 자 요거 제곱하면서 x제곱 플러스 1에 자 곱하기 여기 몇 x제곱 생길 거니까 4x제곱 생길 거니까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x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되는데 자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분배되면서 4x 4승에 플러스 그치 4x제곱에 플러스 1 되면서 대부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자 얘는 양수의 함수값일 수밖에 없죠. 2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2x제곱 플러스 1의 뭐가 된다? dx가 된다. 일반적인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이 끝이 난다는 거. 그럼 계산 문제 하나만 정리를 해보시고 종강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 알겠어. 그거는 키링이 걸려 있으니까 자 열심히 한번 해와보시고 자 x는 0에서부터 x는 ln 2까지 자 곡선 y는 8분의 1, 2의 2x승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승 이와 같은 함수의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풀어보시고요. 그냥 무지성 계산하면 돼요. 무게? 잠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승. 자, 실수 전체에서 2의 도함수 같고 f0가 0이고 f1이 루트 3임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에 자, dx라는 값의 최소값을 찾아보시고 네, 이렇게 두 문제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구분구조법 한번 해볼까? 저도 벌써 아이고, 시안이도 그렇고 미주도 그렇고 감기 걸렸구나. 아이고 성공하라고 표보는 것만. 왜 자꾸 학교 나누는 거야? 나는 차이가 많아 했는데. 아 형 아프네. 진짜 공사들 안 좋아. 마치 엄청 뜨거운데 뭐가 Q2가 해석이 되면 Q3는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생각보다. 시컨드 그 건널비 적분하려고 했는데. 뭐 빠르게 해보죠. y 프라임은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x는 4분의 1,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자, 그럼 0에서 ln2까지 루트에 1 더하기 요거 제곱할 거니까 역수꼴이다, 그쵸? 그럼 16분의 1의 2의 4x승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x승 되는데 뭐야?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부호만 바뀌게 될 거니까 다시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그럼 얘가 4분의 1, 2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승에 자,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진 값에 자, 적분이 들어갈 거라서 자,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ln 2까지에 대해서 4분의 1, 2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dx 이렇게 된다는 거 끝. 자,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제 적분하면서 8분의 1, 2의 2x승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해가지고 0에서 ln2까지 가주면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ln 2 집어넣으면 2의 ln 2승이 그냥 2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제곱한다 생각하면서 8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얘 지금 역수가 되니까 4분의 1에다가 자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에서 요거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쵸? 자 2분의 1에서 8분의 1 빼는 거니까 8분의 3이 남을 거고요. 자 8분의 1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되는 건데 부호 바뀔 거라서 플러스 8분의 3에서 자 2배에서 답은 4분의 3인 걸로 끝. 자 이렇게 나오면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보니까 요거 보자마자 무슨 길이 구하는 거구나? 곡선? 그치 일단은 길이 구하는 건데 그죠? 함수가 지금 0,0 지나고 1,√3 지나는데 그럼 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이 중에 최소값이면 당연히 이 둘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길이라서 최소값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어요? 0. 또 가지는 거예요? 네. 아, 존재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자,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그럼 이번에 0,3을 6,11 지나는 거니까 이거랑 사실 똑같은 문제죠. 그쵸? 확인만 해봅시다. 누구를 x로 둘까요? n분의 6k를 x로 둔다 치면 그대로 dx는 k의 개수니까 n분의 6이 되는 거고. 그럼 적분 구간은 자, k가 1일 때부터 가니까 1 집어넣으면 n 무한대로 가면서 0부터 그치 6까지의 루트의 1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의 dx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빵, 3에서부터 6,11까지의 또다시 직선거리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될 거라서 자 델타 x가 6, 델타 y가 8이라서 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다. 그치? 자 다음 시간에 곡선의 길이를 이용하면 그 구의 건널비 적분이 증명이 되긴 해요. 알겠죠? 그 내용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